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미국 빅테크보다 앞선 모델을 내놓아 그 비결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총력 지원과 인재 전술 등이 비결로 꼽히는데요. 정치 불확실성에 의대로 인재가 몰리는 우리 현실을 보면은 AI 경쟁에서 글로벌 비주류로 밀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했던 게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뚫고 어떻게 이런 모델을 만들어냈을까거든요. 어떻게 분석됩니까? 예, 그 비결을 좀 짚어보기에 앞서서 어떻게 미국이 먼저 중국을 통제했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수출은 금지를 하고 저사양의 반도체 수출만 허용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엔비디아 H100, A100 이런 것들은 수출을 하지 않고요. 예. H800만 이제 수출을 허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런 게 이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이거든요. 예. 이것도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감시용 AI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술 투자를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이제 제한을 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뭐 반도체, 장비, 기술 이런 전방에 걸쳐서 한 지난 5년 동안 계속 통제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런데도 참 의문인 것은 창립 2년도 안 된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도 그렇고요.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여서 이런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네. 그 물론 이제 딥시크가 수출을 금지한 AI 최첨단 반도체를 몰래 이제 입수를 해서 그걸 활용했다. 뭐 이런 의혹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중국이 화웨이 그리고 SMIC 이제 이게 다 반도체 관련 설계 회사 또 위탁 생산 파운드리 회사인데 예. 손을 잡고 중국산 반도체 어센드를 그 시리즈를 잇따라 출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대량으로 이번에 딥시크가 활용을 했다 이거고요. 이제 어센드의 915B 이런 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모델이 그러니까 최첨단 반도체 엔비디아 거 A100의 성능 면에서는 한 80%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한 30%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딥시크의 개발 비용이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는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국이 이제 국산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2년도에 한 35%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또 지난해는 꽤 많이 올라갔겠죠. 그리고 지난 2022년부터 3년 사이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를 집중적으로 지었습니다. 예, 중국은 역시 전체주의 국가답게 국가 주도로 이런 기술 지원에 앞장을 서고 있죠. 아,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 반도체 이제 펀드를 조성을 했는데 국가가 앞장서서 64조 6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해서 AI 스타트업에 지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내놓으면은 그걸 발주하는 방식으로 또 AI 스타트업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굉장히 느슨하고 좀 개념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의 14억 인구의 개인정보 이런 게 이제 뭐 소셜 미디어라든가 전자상거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마구 돌아다닐 텐데 딥시크가 이걸 이제 손쉽게 확보를 해서 AI 구축에 활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관 합작 노력과 뭐 국가 지원만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었겠느냐. 또 다른 비결은 없을까요? 글쎄,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재, 중국은 이제 인해 전술, 우리 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 마냥 그 인재 전술이 주요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오랫동안 그 국제 올림피아드 수학 부문 그리고 프로그래밍 부분 여기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수학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AI 인재로 육성이 되고 배출이 되어 온 거고요. 실제로 보고 있으면 이번 딥시크 이제 량원펑 이제 설립자죠. 그리고 이제 뭐 리플이 이제 개발자 그리고 뭐 AI 로봇 이런 걸 다 주도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이 창업자들이 대개 이제 30대의 토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저력을 갖고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일찌감치 보니까 2017년에 AI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중국 전역 대학에 한 2,000개가 넘는 AI 학과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한 300개를 칭화대, 베이징대 이런 명문대에다가 이렇게
집중시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AI 인재, 토종 인재의 산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제 글로벌 테크, 뭐 이를테면 오라클, MS 여기서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지금 줄줄이 중국으로 들어와 갖고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걸 그 차이나 리턴 현상인데 이게 예.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하느냐? 중국의 이제 글로벌 테크들이 하는 겁니다. 중국의 빅테크들이 하는 겁니다. 이들이 이제 AI 평균 연봉의 한 2배 이상을 제시를 하면서 인재들을 영입하는 거죠. 그런데 공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주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궁하면 통한다고 이렇게 인재 영입을 해가면서 지금 헤쳐나가 온 거죠. 미국의 전문가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번 예. 관련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죠. 예. This really goes to show that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as the old saying goes. Is they don't necessarily have the tens of billions of dollars that some of these companies in the US have, and they wanted to compete. They had perhaps. 예. 그런데 딥시크가 역시 중국의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주요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를 이용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굉장히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전 세계 한 기업 수백 곳이 주요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딥시크 챗봇 이런 데 접속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부도 딥시크 접촉을 이제 차단을 했고요. 미 의회의 경우에는 자산 장치 가운데서 이 딥시크의 기능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요. 이탈리아는 이제 이런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것에 이제 불투명성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딥시크를 역시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중국 딥시크를 두고서 미국에서는 뭐 스푸트니크 충격에 비견 간다면서 네. 지금 충격을 드러내고 있는데 네, 네.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상무부는 딥시크가 수출 금지된 최첨단 반도체를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예.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미 상무장관 후보자의 관련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Do not believe that DeepSeek was done all above board. That's nonsense. Okay? They stole things, they broke in, they've taken our IP. It's got to end.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딥시크가 사용한 H800 이거 예. 이제 저사양 AI 반도체인데 이것도 이제 지금 통제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엔비디아 젠슨한 CEO를 만났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딥시크에 질문서를 보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규제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요.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중 양대 산맥이 AI 패권을 가지고 싸우는 걸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연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AI 순위에서 뭐 이런 게 지금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보스팅 컨설팅 좀 권위 있는 기구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프로야구에 따지면은 1군 다시 얘기해서 AI 선도국에는 지금 속하지 못해요. 예. AI 선도국은 뭐 미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이근데 우리나라는 AI의 안정적 경쟁 국가, 그러니까 2군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호주, 일본, 프랑스, 독일 뭐 이런 23개 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35위 좀 저조한 성적으로 나온 부분이 AI 운영 환경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련 법이나 제도를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이런 게 이제 이게 35위로 처진 이유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AI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서 또 하나가 이제 GPU라고 이제 추론 모델을 만든 데 핵심 그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이 보유량입니다. 근데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 메타 여기는 한 30만 대 갖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MS는 한 15만 대.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3만 5천 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통틀어서 한 2천 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결국 인재 부분인데 예. 지금 이제 전문 인재라고 있습니다. 이 전문 인재라는 것은 이제 석박사급으로 고난도의 AI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AI 주요 30개국에는 한 47만 8천 명쯤 됐는데 우리는 한 2,5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율로만 따지면 0.5%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이마저도 이제 지금 해외에 유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인재들이. 요거를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연구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연구자라는 게 이제 뭐 카이스트 뭐 기업 이런 데서 공부하고 일하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좀 2022년 기준이어 갖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은 41만 명이고 우리는 2만 명밖에 안 돼요. 뭐 그러니까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인력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과 긴 호흡을 가지고 해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국회에 표류되고 있는 이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망 확충법, 그래서 에너지 3법이 있는데 예. 이게 조속히 좀 통과가 돼야겠죠. 지금 급하게 할 수 있는 일로.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법의 지원법의 이제 핵심은 AI 분야 종사자의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좀 예외로 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또 육성하고 이러기 위해서 또 관련 법도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부 우리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이공계 대신에 전부 의대로 쏠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쪽이 이제 AI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정비가 되고 마련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돈인데 이게 민관 합작 투자로 해갖고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 AI 인프라 구축에 잇따라 될 수 있도록 또 그것도 필요할 거고요. 또 업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업계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법안으로 만들기 해야 될 거고, 뭐 또 정부 예산 이게 이제 R&D 중장기 계획 이런 데 좀 투입이 돼야 되겠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다행스럽게 뭐 민관이 합작을 해서 정보 고속도로, 초고속 정보 고속도로도 만들고 벤처 정신도 해갖고 IT 강국이 된 그런 경험 저력이 있으니까요. 이제 민관이 다시 힘을 모아서 지금 정쟁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런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